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줌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김경련입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리트리는 트레이딩을 하는 예측을 해서 미리 세력들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선행 지표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무섭고도 험난해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어떻게 방향을 추세를 틀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위험한 시장에서 저희가 만약에 세력이 된다면 그 세력 따라 움직이게 되면 저희가 수익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력의 위치 따라 예측되어 있는 선행지수를 따라 움직이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저희가 보면 이렇게 돈의 역사 속에서도 암호화폐로 점점 바뀐다는 거는 많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아실 수 있으시고 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바뀔 거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지폐보다는 이제 희소성이 있는 금이라든지 예전에 이런 금속들이 이제 인기를 끌었다면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금과 같이 희소성이 있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이제 하게 되면 그만큼의 또 수익이 또 많이 나겠죠. 비트코인은 2천 아, 2,100만 개 정도로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채굴량이. 반감기가 오면서 그 채굴량이 확연하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분에 100개라는 비트코인을 채굴했다면 반감기가 오면 그거의 반, 그러면 1분에 50개밖에 채굴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만큼 희소성이 점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우리 대장주인 것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비전을 볼 수 있는 가치를 이제 해주는 대표적인 주자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점점 활용화되고 그리고 ETF 승인이 됨으로써 여러 기관의 운용사들이 이거를 가지고 또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게 어디서나 다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ETF 승인이 된다면 이 가치가 점점점 올라갈 거고 각각 나라마다 이런 ETF 승인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가치가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런 여러 운용 자산이라든지 금 가치라든지 그리고 JP 모건이라는 큰 이제 그 운용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운용 회사랑 또 이제 젊은 세대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점점점 가치가 올라가겠죠. 지금 1억 하기 전에 저희가 1월 달 작년까지만 해도 3천 달러 그쵸. 3천만 원 정도 했던 가치가 지금 1억까지 왔잖아요. 제가 이제 1억이 되고 나니까 주변 분들이 제가 코인을 한다는 거를 알고 막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개미들도 여기 시장에 발을 들이게 된다면 훨씬 더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고 희소성이 더 커지고 이 시장, 트레이딩 시장이 점점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시장이 지금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죠. 시장 규모 있지만 점점 이렇게 아주 하나로 경에 가깝게 시장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우리가 비전이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 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더 먼저 앞서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트레이딩 시장에서 어떤 다른 투자 가치보다 이 트레이딩 시장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 다 먼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택한 회사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뉴스메타라는 그룹이에요. 이 그룹에서는 5개의 계열이 있어요. 뉴스메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는 뉴스메타 같은 경우에는 블랙스퀘어라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이 기술이 바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선행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시그널을 받아서 저희가 리틀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 거래소, 금융, 그리고 VOB 코인까지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라이징 X는 해외에 이제 있는 다른 나라에까지도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뉴스메타라는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차익 거래, 스코어 차트 개발하는데 굉장히 힘을 썼다면 지금은 그 차트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오토봇도 출시될 예정이고, 그리고 고야야 어떤 코인 살까라고 우리 챗 GP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챗 GPT가 알려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7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코인을 살까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AI 보이스도 지금 올해 출시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리트리는요, 7년간의 빅데이터가 있어요. 어, 바이낸스가 6년 전에 어, 나왔거든요. 그러면 바이낸스가 세계 1위 거래소잖아요. 그럼 바이낸스에 있는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희 회사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보적으로 어떤 회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데이터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큰 계열사인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이거를 트레이딩 시장에서 들어갔다면 어, 그 데이터가 얼마 없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독보적으로 7년 동안의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것이 더 트레이딩에 적합한지, 어떤 코인이 지금 시간에 투자하면 좋은지를 저희가 인공지능 딥러닝 방식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독보적으로 정말 어, 많은 환경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본떠서 나온 회사들이 많았는데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개발 회사잖아요. 개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뭔가 저희가 음, 더 추가로 더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잘 접목시켜가지고 또 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발전성이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돼요. 자,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알려주냐? 이 리트리는 세력의 움직임을 예측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실시간으로 청산 라인을 알려줘요. 우리 히트맵이라는 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산 라인이 어디 있는지를 보듯이 실시간으로 청산 라인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호가창을 거래소 전체 고객들의 호가창을 다 감지를 해서 저희에게 또 예측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라고 해서 거래소에 입금을 하고 출금을 하는 거에 따라 코인이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좌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값을 또 알려주고 그 외에 비공개되어 있는 알고리즘 세개를 가지고 저희 AI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딥러닝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요. 그다음 우리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학습을 해요. 알파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알파고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학습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다시 의사결정을 해서 어, 다시 분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딥러닝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학습을 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움직임이라든지 실행값을 판단을 해서 알려주죠. 그리고 보면 이런 기계적인 거는 인간의 휴면 리스크가 없는 거죠. 기술이 30, 우리가 감정이 70%라고 하잖아요. 트레이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인간의 휴면 리스크 감정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기도 하고 이익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감정 없이 리스크를 제거해주는 이 알고리즘이 알려주는 대로 진행을 한다면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어, AI 기술을 가지고 선행 지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빨간색은 코인 시세를 알려주고요. 이 파란 색깔은 AI 스코어라고 해서 세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선행지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하락할지 상승할지를 어, 알려주고요. 바이낸스에서 이제 새로
상장되거나 하는 코인들은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없는 코인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 다시 저희 AI 스코어 차트로 해서 리트리에서 반영을 해서 이런 데이터 값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파란색과 빨간 선만 가지고 저희가 트레이딩을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AI 프리미엄 차트라고 해서 훨씬 더 확률을 높고 타점과 그리고 대응하는 방법들을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고야 알람이라고 해서 알람을 까시면 실시간으로 시세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6.4라는 저희 회사만의 특별한 스코어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도 알려주고 그리고 사세요, 파세요라는 지점을 유료로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야 알람 어플이 나날이 바뀔 거예요. 6.4에 대한 시그널도 바뀔 거고 지금은 알람에서 사세요, 파세요 라는 지점이 나오면 저희가 리틀이 들어가서 OTP를 클릭해가지고 OTP 값을 넣고 차트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고야 어플 안에서 차트까지도 바로 클릭하면 연동되게끔 바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고야 알람이 정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엄청 궁금해요. 그러면 프리미엄 차트를 하나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여기 대한 내용들을 계속 많은 강사님들이 많이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하기 전에요. 중요한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왕초보인 분들은 하나하나 배워두시면 제일 좋으시죠. 그거 하기 전에, 자, 그거를 7가지의 프리미엄 차트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 중에서 이거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항상 비트코인이 대장주잖아요. 그래서 비트의 방향을 항상 보셔야 돼요. 그러면 비트가 L로 떴다. 그러면 내가 사야 될 코인 종목도 L인 거를 찾으세요. 90% 정도가 비트코인 방향 따라 움직이고요. 나머지 10%는 또 다른 코인들, 비트랑 반대로 움직이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야 될 코인이 비트코인과 같이 움직이는지 또는 비트코인과 반대로 움직이는 차트인지를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비트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트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조금 체크해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시겠죠. 그리고 살 코인을 보시고 여기는 L은 상승할 거예요 라는 뜻이고요. S는 하락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L2, L3가 붙는 거는 상승하지만 상승을 더 길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LB가 뜰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거래량, B라는 거는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더 들어왔다. 더 오르고 있는데 또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막 불을 더 붙이는 거예요. 기름을 더 껴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 많이 상승을 하겠죠. 거기에다가 핑크 라인이라는 고야 라인이 있어요. 그 고야 라인 위에 상승했을 때는 정말 찐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사야 될 곳과 팔아야 될 곳을 예약하면 돼요. 우리 사는 거는 기술, 파는 거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되는지도 인간의 리스크, 인간의 감정에 상관없이 여기는 AI 봇이 알려주는 대로 파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이라는 보조표를 많이 사용하죠. 우리 일반적인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더라는 실제로 거래소에 있는 그 차트, 보조 차트죠. 그거를 보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를 보고 이제 같이 조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물하시는 분은 그 반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2, S3는 더 많이 하락할 거다. 그리고 SB가 떴을 경우에는 기름을 더 부어요. 그러면 더 많이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반대로 핑크 라인 아래 있을 때
더 많이 찐 하락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도 사세요, 파세요 하는 구간에서 예약을 걸어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동평균선의 역배열이라고 하죠.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부분이 왔을 때 하락하는 추세가 변동된다라고 보시고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제가 실차트 들어가서 대응하는 방법이랑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잘 보이시죠? 항상 저희가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보라고 했어요. 그럼 비트코인이 얼마나 변동됐는지를 차트를 통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열어보시면 보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해서 점유량이에요. 우리 모든 코인들 중에 비트코인에 거래하고 있는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51%는 비트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럼 나머지 48.4%는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의 점유량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겠죠. 상승하겠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50점 뭐였어요. 근데 1%의 차이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 하락, 1% 상승, 이 1% 차이로 우리가 기침을 조금 했는데 저 멀리 알트코인은 태풍이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의 이 점유량에 따라 알트 시장이 많이 좌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 테더 도미넌스가 중요해요. 자, 테더 도미넌스는 USDT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 코인을 샀다가 현금화를 시킨다.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현금이 50%로 늘어났다. 그러면 현금이 늘어났으니까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빼서 지금 USDT 현금화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금액이 뭐 3%대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현금화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4점 뭐 2였는데 여기는 비트코인이 52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이 돈이 현금화 시킨 돈이 비트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비트는 51%로 변동이 없는데 여기 있는 테더 도미넌스가 3%대로 바뀌었다. 비트도 변화가 없고 테더는 바뀌었다. 그러면 이 돈이 비트코인에 간 게 아니라 알트코인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고 알트코인이 순환 펌핑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비트 따라 움직이는 코인들도 같이 상승을 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고야 도미넌스 1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우리 바이낸스에 있는 그리고 고야 리트리에 있는 코인들의 평균이 지금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 사이는 횡보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조금 횡보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0까지 이렇게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20을 넘었고 마이너스 9%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도미넌스 2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동안 마이너스 2%만큼 떨어졌다. 횡보하다가도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 이렇게 계속 개미 털기를 하면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유량은 그렇게 응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비트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알트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이 거래량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보는 방법이 자, 빨간 색깔이 세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AI 지수, 선행지수고요. 이 빨간 색깔이 시세를 나타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마찬가지 행보하고 있다. 옆으로 쭉 일방적으로 가고 있죠. 한쪽 줄로만. 그래서 이거는 행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이거는 2일 차트이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차트를 보는 거예요. 자, 일주일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여기 예측해 놓은 여기 부분까지 떨어질 거야 하고 똑같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큰 변동이 없어서 아직까지 어디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주 차트도 한번 더 큰 추세의 흐름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여기로 봤을 경우에도 파란 색깔이 아래로 있죠. 그러면 시간 속에서 여기는 빨간 색깔도 아래로 갈 거야 라고 예측이 되고요. 여기 우리 세력들은요, 미리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세가 빨간색 아래죠. 하지만 위에 우리 예측선은 파란 색깔은 위 쪽을 가리키죠. 그리고 여기까지 끌어올릴 거야 라고 예측을 해놨어요.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놨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차가 되면요. 조금 추세 흐름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교차된 부분에서는 이제 정리하는 시그널로 조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도착했고 여기는 빨간색 시세가 있을 때 아, 세력들은 벌써 시나리오를 여기까지 끌어내릴 거야 라고 예측을 해놨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금 혹시 여기까지 더 내려오지 않을까, 여기 예측해 놓은 것까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 그렇게 했다가 또 여기 세력이 끌어올리겠다라고 한 부분까지 또 시간 속에서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세력이 한번 여기 밑에까지 끌어내릴 거야라고 했던 부분까지 혹시 더 내려왔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봐요. 지금은 조금 더 조정받아서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더 확실하게 1시간 간격으로 저에게 알려주니까 요거를 한번 더 살펴볼게요. 초보이신 분들은 초보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클릭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첫 번째 1번 버튼을 누르면 고야 라인이라고 있어요. 이게 핑크 색깔로 되어 있는 게 고야 라인이에요. 자, 이 고야 라인은 강력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핑크 라인 위에 캔들이 생성이 되었을 때는 여기는 핑크 라인이 받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캔들이 위로 계속 상승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를 다시 버팀을 받아서 다시 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핑크 라인 아래로 캔들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눌려준다. 그래서 저항을 받아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핑크 라인이 강력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핑크 라인이 아주 아주 중요한 보조 지표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2번. 자, 2번은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하얀 색깔은 7일 이평선, 그리고 이 노란 색깔은 20일, 자, 이 빨간 색깔은 6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7개의 캔들을 선으로 이어서 연결한 걸 7일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상승한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상승하기 시작한 부분, 여기는 하얀색 이평선이 빨간색 60평선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자, 60개 몸무게라고 생각하면 60kg를 뚫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뚫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찡 상승이 나타내는 거예요. 7kg가 가볍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7일 이평선으로 수익 내시는 분들은 7일 이평선 위에 캔들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안심하고 기다리시면 되세요. 안심하셨다가 다시 7일 이평선을 만나러 간다, 캔들이. 그러면 이제 조금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하고 조금 수익을 챙기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계속 상승을 계속 하고 있죠. 자, 하얀 색깔
7일평선이 60일 이평선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가 여기는 하얀색 이평선이 60일평선을 뚫고 반대로 내려올 때 이거를 데드클로스 역배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하락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야 라인과 같이 비교해서 볼게요. 자, 이 고야 라인도 계속 이 7일 이평선을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60일평선을 뚫고 핑크 라인도 그 60일평선을 뚫고 하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추세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하얀색 이평선이 60일평선을 뚫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다시 7일 평선이 60일평선을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가지고 내가 찐 반등이다, 찐 추세가 변동된다라는 것을 여기는 7일평선, 60일평선을 가지고도 하나의 보조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비는 이 캔들의 범위를 예측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빨간 색깔은 위로 상승하는 범위. 자, 그런데 범위를 뚫고 캔들이 올라왔죠. 그러면 더 많이 상승한다. 상승하다가 야야야야 여기 안으로 들어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추세가 조금 변동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초록 색깔은 자, 볼린저 밴드가 밑으로 떨어지는 하락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초록 색깔을 뚫고 내려왔을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다가 또 캔들이 볼린저 밴드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고 했죠. 뚫고 나왔다가 이 범위 안으로 다시 야야야 들어가 라고 하면 다시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가면 또 추세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뚫었을 때 이때 조금 수익을 챙기시면 좋으시겠죠. 그리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추세가 조금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렇게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는 구간, 이 좁아지는 이 구간은 횡보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횡보 구간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왔다, L이 들어왔다, 숏이 들어왔다. 이렇게 자꾸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캔들 크기도 별로 크지 않죠. 그래서 횡보 구간에서는 조금 시드를 줄이시고 정말 찐 상승이 왔을 때 또는 찐 하락이 왔을 때 내가 손절을 빨리 하고 찐 상승이 왔을 때는 내가 시드를 투입해서 더 큰 수익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횡보했을 경우에는 조금 시드를 줄이시고 현금을 하나의 코인으로 생각하시고 시드를 보유하고 계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VOB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B라고 적혀져 있어요. LB, SB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면 LB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롱으로 베팅한 거래량이 많습니다. 자, 숏으로 들어간 이제 파는 거래량이 많습니다. 라고 나타내는 시그널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별로 없네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6번 버튼을 같이 활용하세요. 6번 버튼을 눌렀을 때 자, B가 없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BB가 있죠. 그런데 6번을 누르면 없어져요. 그러면 자, 세력들이 짧게 금액을 투입했다가 뺀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없어졌죠. 없어졌다가 1시간 캔들이 지속되고 여기는 SB가 계속 유지가 되면 이거는 찐으로 거래량이 들어왔구나. 그런데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잠깐 거래를 했다가 다시 물량을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걸로 6번은 찐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5번 버튼이 완전
도움이 엄청 많이 되고 있죠. 자, 초보인 분들은 지지 저항이 어려워요. 자, 지지는 자,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준다. 자, 여기 핑크 라인이 큰 지지 응?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이 핑크 라인이 이 나는 모르고 캔들이 싶은데.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받쳐주고 있는 구간 이거를 지지라고 하고요. 저항은 나? 뭐 먹지? 저항은 여기를 어? 보시면 돼요. 여기서 더 오, 이상 스파, 스파.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 핑크 알았어, 라인이 해. 막고 알았어, 스파, 있는 스파. 거예요. 어, 여기 매도세가 많아서 더 이상 이제 상승하지 못하도록 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캔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다. 눌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 5번을 누르면 자, 초보인 분들은 어디가 지지고 어디가 저항인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여기 저희 여기 리트리에는 여기 보시면 buy one, two, three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세요라는 지지 같은 뭔데? 벤코 경우에는 숯불치킨? 여기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머. 그쵸?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면 되는 거고 자, 셀 1, 셀 2, 셀 3, 뭐 4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파세요라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AI가 말해주는 대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핑크 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핑크 라인이 굉장히 큰 지지 저항을 한다고 했죠. 그럼 핑크 라인 아래에서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누르는 힘이 계속 세기 때문에 빨리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 핑크 라인을 뚫기 위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S2가 뜨고 S 시그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핑크 라인을 됐어. 막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핑크 라인을 뚫었을 때 그때는 아 정말 찐 상승이구나 어? 라고 생각하시고 셀1까지 응. 기다리시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특히 저는 꼬리 잡기 많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어. 그래, 다정점도 있는데, 중간. 그건 안 나오네. 요렇게 봤을 때 지금 내가 여기에서 진입을 못했어요. 아까 봤는데 여기쯤에 올라갔어. 또는 여기쯤에 올라갔어. 그쵸? 핑크 라인 나 맞고 근데 별로 치킨 먹고 그러면 싶어. 올라가기 그러면. 시작하면요. 쌍저라고 해서 네가 치킨 두 사가면 번 됐잖아. 네가 치킨 사가고 기지를 그래서, 두 번 치킨 저기. 닫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패턴이 정말 많아요. 자, 음소거 안 되신 분이 있으셔서 제가 음소거 바로 다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시는데 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봤어. 근데 나는 이때 못 샀잖아요. 그러면 이쯤에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아, 하락했구나라고 아, 언제 들어가지? 어디까지 내려갈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긴 꼬리가 생겼을 때는 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분할로 해서 샀다가 핑크 라인을 맞으면 다시 조금 반익절하고 다시 핑크 라인을 뚫는지 아니면 조정받아서 다시 내려가는지를 보고 다시 여기 사세요, 바이 사세요 하는 구간에서 예약을 걸어 놓거든요. 근데 예약을 걸어 놓을 때 여기 사세요 하는 구간까지 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해서 습관화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못 샀다. 이 시간 지금 4시, 5시, 6시, 7시, 8시 이때 내가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꼬리 중간에 걸어놨다면 여기서 사졌겠죠. 사고 지금 요만큼 수익을 봤을 거예요. 핑크라인 가까이 왔을 때까지. 그쵸?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여기를 뚫지 못하면 조정받아서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분할 1, 2, 3 하시면 다시 또 여기를 지지받아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봐요. 자, 그럼 7번 버튼은 캔들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기는 빨강, 초록, 빨강, 초록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캔들, 상승하는 캔들인지 하락하는 캔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이 평균값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된다면 아까 빨간 초록 섞여 있던 것들이 이 빨강은 내려가는구나, 이 초록은 올라가는구나 라는 거를 평균적으로 알 수 있어서 내가 익절해야 될 때 또는 팔아야 될 때, 손절해야 될 때, 내가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를 정확하게 조금 더 예측하기 쉽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 색깔이 밑으로 쭉쭉 밑에 힘이 센 거죠. 밑에 힘이 세기 때문에 밑으로 꼬리가 많이 달려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롱은 위로 올라가는 힘이 세기 때문에 위로 쭉쭉 당기는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상승을 할 거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여기 보시면 위로도 잡아당겨져 있고 아래로도 잡아당겨져 있어요. 이런 거는 간망. 자,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힘이 팽팽하기 때문에 그 다음 시그널에서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를 더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계속 플러스 더하기 모양처럼 이렇게 이제 계속 되어 있죠. 조금은 더 관망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또 횡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횡보 구간에서는 제가 조금 금액을 좀 줄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금 줄였다가 떨어지면 더 사고 올라가면 더 시드를 넣어서 이제 상승하는 걸 베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프리미엄 차트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희 이렇게 트레이딩 뷰라고 해서 프리미엄 차트는 1시간 봉 60분을 기준으로 해서 알려주는데요. 자, 트레이딩 뷰는 1시간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4시간 봉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날봉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자, 1시간 봉에서는 그 앞에 쪽에 지지까지를 보려면 보기가 굉장히 조금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바꾸게 되면 조금 더 확실하게 더 잘 보이죠. 그쵸? 아까 이 선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1시간 봉으로 했을 때는. 보세요. 이때는 여기 밑에 있는데 잘 정확하게 보이지 않죠. 하지만 4시간 봉으로 줄이면 훨씬 더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조금 더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미리 예전에 이거 그어 놓았던 선이거든요. 여기를 지금 딛고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여기서 팔지 못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 여기에 물려 있겠죠. 그쵸, 수익을 못 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세력들은 여기에 몰려 있는 돈을 또 그거를 먹고 끌어올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청산을 당하니까. 그래서 청산맵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지지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조금 더 핑크 라인을 막고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여기를 뚫었다. 그러면 그 다음인 여기 지지, 두 번째 지지인 여기 꼬리 끝이라든지, 아이고, 여기 아니네. 이런 꼬리 끝 캔들이 많이 모여 있네. 이런 곳이 한 번 더 또 지지가 아닐까. 그리고 만약에 진짜 큰 조정이 온다면 예전에 3월 6일에 나왔던 여기 자리까지 내려올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그 앞전의 상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딩 뷰를 사용해서 4시간 또는 일봉으로 이렇게 줄이면 그 앞에 과거에 있었던 지지 저항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도 조금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트레이딩 뷰를 가지고 조금 넓은 시야를 보는 방법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야 될 때, 아까 여기서 아까 이동평균선을 같이 활용하면 찐 상승인지 아닌지를 또 볼 수가 있다고 했죠. 추세가 바뀌는지를. 그래서 여기에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면요. 자, 하얀 색깔 7일평 이평선이 여기 있는 빨간색
62평선을 뚫었어요. 그래서 역배열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은 이 7일 이평선 위에 캔들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라오고 횡보했다가 이 21평선을 올라가고 이 61평선까지 가까이 간다면 정말 상승을 하는 추세겠죠. 그리고 여기는 핑크 라인까지도 올라가고 이 핑크 라인에 올라서고 이 61평선에 반대로 되면 이제 추세가 바뀌어서 올라가는 이제 정배열 골든 클로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61평선이 여기 있는 7일평선이 만나러 가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남았잖아요. 이만큼이라는 시간이 더 걸려야 되겠죠.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는 61평선도 내려가서 서로 만나서 교차가 돼야지 반등이 나잖아요. 그래서 행보가 조금 더 길어지거나 또는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상승하는 추세보다는 횡보를 더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오고 조정을 받아서 내려오면 여기 있는 61평선도 또 내려오겠죠. 그러면 내려오면서 서서히 반등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좀 상승한다는 추세보다는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S가 뜨면은 핑크 라인은 올라가지 못하고 S가 뜰 경우에는 더 많이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L이 뜨고 L2가 뜬다면 그러면 여기 핑크 라인을 올라서고 상승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혹시 채팅창에 내가 좀 봤으면 하는 코인 있으시면 조금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봐드릴게요. 이더리움 클래식 파일. 두 개만 보고요. 제가 업비트랑 지금 초보인 분들은 업비트 가서 어떻게 내가 캔들의 지지 가격에서 사야 되고 셀을 어떤 구간으로 어떤 캔들로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지를 업비트랑 빗썸에서 그 어떤 금액으로 사야 돼 시세가 얼마인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지고 제가 그걸 해드릴게요. 자, ETC 같은 경우에는 파란 색깔이 조금 올라가서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은 옆으로 쭉 일자가 길어지기 때문에 횡보를 하다가 우상향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제 관점이에요. 자, 그럼 일주일봉도 한번 볼게요. 자, 일주일봉도 여기 교차됐다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네요. 3주 차트도. 자, 여기에는 스코어 차트 같은 경우는 추세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3주 차트에도 이제 교차가 일어나고, 이제 상승하는 예측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횡보하다가 조금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비트가 S2가 나왔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S2 그리고 더 많이 하락했죠. 비트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했죠. 그러면 제가 하는 거 보세요. 1번 누르고요. 7번. 그래서 평균값을 보는 거예요. 자, 지금 L 뜨고 LB가 떴지만 6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LB는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 롱으로 가는 롱으로 베팅하고 있는 거래량이 조금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핑크 라인이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핑크 라인을 뚫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S2가 계속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핑크 라인이 올라서게 되면 이 저항을 뚫고 위에 캔들이 올라간다면 조금 더 상승하겠죠. 이동 평균선을 한번 볼게요. 이동 평균선도 여기는 7일 이평선 가운데에 캔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 그리고 여기에 위로도 당기고 있고 아래로도 당기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관망해야 되겠다.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이 핑크 라인 가까이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받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지 저항을 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꼬리 밑에 사세요라는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파세요라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이렇게 긴 꼬리가 생겼을 때 지금 이 긴 꼬리 밑으로 한번 또 오지 않았잖아요. 자, 제가 쌍고도 중요하지만 선물 하시는 분들은 쌍저라고 해서 자, 여기를 어, 여기를요.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그럼 핑크 라인 맞고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들이 주로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내가 아직 안 내려왔죠. 한 번도 내려오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여기 핑크 라인을 맞고 내려올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캔들의 시작되는 부분, 몸통이 시작되는 부분을 분할 1차, 그 다음 여기 캔들 꼬리의 중간, 여기가 이 두 번째 분할해야 되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여기까지 오면 엄청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비트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비트가 만약에 상승을 해버린다. 그럼 여기 도착하지 않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알트코인들은 바로 상승을 해버려요. 그래서 꼭 여기까지 올 거야라고 이 시세를 보시면 안 되시고요. 이 시세보다는 조금 마중 나와라. 그래서 조금 더 위쪽에다가 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가 세 번째로 이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분할해야 될 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이 패턴을 많이 사용을 해야지 두 번을 찍어야지 올라가는 확률이 많았거든요. 만약에 두 번 찍고 안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세 번이면 세 번째에는 더 큰 상승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찍고 올라간다. 그리고 두 번 찍었을 때 여기서 수익 한번 내시고 다시 조금 캔들이 핑크 라인으로 저항을 뚫고 위에 올라선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는 거예요. 이 핑크 라인이 지지를 받고 캔들들이 이렇게 더 많이 가겠죠. 그런데 지금은 S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요 핑크 라인을 막고 여기 제가 지금 그어놓은 부분에 도달했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선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어떤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냐면요.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사세요라는 부분이에요. 그쵸? 여기 초록 색깔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여기 2024년 4월 13일 3시라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여기에. 여기 밑에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쳤어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한번 다 살펴보세요. 여기에 캔들에다가 커서를 대면 거기보다 조금 밑이네요. 왕왕 초보분들이 계셔서 지금 밑에 여기 동그라미 치신 부분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커서를 대면 자, 딱 동그라미 안에 날짜가 보이죠? 2024년 4월 13일 3시 이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꼬리 밑에 바이가 떴죠. 바이 6이. 그러면 여기다가 사세요라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여기 구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업비트 하시는 분들, 이더리움 클래식을 들어가셔서, 제가 날짜를, 죄송해요. 제가 날짜를 잘 안 봤어요. 4월 13일 3시. 그러면 업비트에 가서, 자, 4월 13일 3시 캔들. 여기 캔들이에요.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꼬리 밑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클은 현물에서는 조금 더 떨어졌네요. 여기 13일 3시. 3시. 그러면 여기서 사세요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세요 하는 금액이 자, 42,765원. 그렇죠. 여기가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1시간 봉에. 그럼 여기서 사고 여기까지 핑크 라인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더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혹시 4시간 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4시간 봉으로 보면요. 그 전에 왔던 구간이 보이시죠? 아까 1시간 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4시간 봉으로 보니까 그 앞전에 여기 꼬리 끝이 나왔죠. 여기 꼬리 끝, 그럼 여기 꼬리 끝 부분이랑 맞닿는 곳이 조금 지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에 42,730원이 내가 사야 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제가 꼬리 잡기 하는 거 좋다 했잖아요. 여기도 지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맞닿았고, 여기 앞전에 3월 22일 날 여기에 꼬리가 나왔어요. 여기 지지가 좀 쌓였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꼬리 잡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일봉으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일봉에는 더 밑에 구간이 또 있어요. 그쵸? 혹시 여기를 뚫고 더 내려와 버린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게 이런 넓은 범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1시간 봉과 4시간 봉, 또 일봉에서는 더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를 뚫게 되면 난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 조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1시간 봉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 분할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샀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 시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팔아야 되는 구간은요. 여기 셀 1이라고 적혀져 있는 구간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시작된 부분을 볼게요. 자, 4월 12일 21시. 그러면 9시가 되겠네요. 21시. 그러면 업비트에 가서 4월 12일. 여기 4월 12일이고요. 21시를 찾는 거예요. 우리 막 떨어지기 시작했던 부분. 21시. 여기가 되겠죠. 그럼 이 캔들이에요. 이 캔들. 자, 이 캔들의 윗부분이 저항선 파세요라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48,272원 여기에서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세요, 파세요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빗썸도 똑같아요. 빗썸도 빗썸도 똑같이 이더리움 클래식 보시고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 4월 13일 3시, 4월 13일 3시, 여기죠. 내신에 여기 3시죠. 여기 끝, 여기 꼬리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42,728원. 자, 근데 여기보다 더 내려갔죠. 그러면 지지가 조금 더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아까 꼬리 잡게 하면 더 좋다고 했잖아요. 바이낸스는 선물과 선물과 현물이 같이 병행을 하잖아요. 선물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근데 현물은 더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를. 자, 혹시 여기에서 못 산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또 1시간봉 말고요. 여기에 시간을 4시간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4시간봉으로 보면 요렇게 요 정도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 여기를 만약에 지지를 못한다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39,526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아야 되는 구간은 4월 12일, 4월 12일, 아까 9, 21시. 밑에 보시면 20, 21. 여기에 파세요라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48,186원까지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파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는 구간, 파는 구간, 이제는 조금 아시겠죠? 다시 캔들로 돌아가서 아까 파일코인 봐달라고 하셔서 제가 파일코인 볼게요. 벌써 10시가 다 돼 가네요. 자, 파일코인은 왠지 6.4, 맞네, 6.4네요. 자, 6.4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야 알람에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에서요, 몇 회인지를 알려줘요. 저희가 6.4가 세 번 연속 진행되면 저희가 진입하는 걸 추천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6.4 스코어 점수가 5.9, 6.4 한 번, 두 번, 세 번이 진행됐죠. 그러면 지금 진입을 하시면 여기 시간 속에서 횡보를 했다가 서서히 우상향해서 여기까지 만나러 갈 거야 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3시간이 지나고 벌써 몇 번이 지금 계속 6.4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어느 순간 여기에 상승하는 이제 6.4 시그널로 보시면 되세요. 상방 6.4. 그래서 지금 파일코인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하이키나시로 바꾸고요. 자, 6.4기 때문에 여기는 S2도 나오지만 6.4가 계속 진행된다면 지금 여기에 진입하셔가지고 쭉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돼요. 그래서 파일코인은 조금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뭐 많이 올리셨네요. 도지. 도지코인. 도지코인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파란 색깔이 약간 위에 올라가고 있어서 시간 속에서 조금은 상승하지 않을까? 근데 알트코인들이 다 비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비트의 흐름에 따라 계속 눈치 보고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도지코인도 거진 다 코인들의 움직임이 다 비슷하죠. 갑자기 목통이 됐네. 하이키나시를 넣으니까 목통이 됐어요. 하이키나시 빼고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S2가 진행됐고
자, L이 뜨고 LB가 떴지만, 자, 여기 LB는 잠깐 들어온 거죠. SB가 계속 유지 중이고, S2까지도 계속 유지 중이기 때문에 더 하락하지 않을까, 핑크 라인까지 왔다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쌍저 패턴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코인들이 거진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6.4에 대해서 나중에 고야 알람 어플에 지금 그 바뀌는 그 고야 알람에 6.4가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6.4가 제가 6.4 할 때 어떤 코인이 새로 6.4가 시작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해서 저는 매매 일지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메모를 한다고 했잖아요. 매매 일지에 그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신규 코인이 6.4가 시작하고 있는지 시작한 6.4가 시작한 거는 신규 하여튼 뭐라고 표시가 되더라고요. 새로 이제 6.4가 시작됐다는 걸 알려주고 6.4가 1시간 동안 1회 유지가 됐는지, 2회 유지가 됐는지, 3회 유지됐는지 그 횟수까지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차트를 누르면 그 이일봉이 바로 열려요. 그래서 6.4 시그널 잘 배워 놓으시면 정말 거저 수익 거저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4에 대해서 저는 또 6.4를 좀 잘 하는 강사 중에 한 명이라서 6.4에 대해서 제가 짧게 강의를 조금 해드릴게요. 혹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나가야 되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근데 나 6.4 조금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4 시그널이 뭐냐면요. 고야만의 특별한, 스코어예요. 그 시세를 조정하는 세력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특별히 이제 6.4라는 거를 알려주는 시그널이고, 연속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회 이상, 유지됐을 때 그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1시간 정도 6.4가 왔다가 1시간 지나고 나서 6.4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력이 빠져나가고 또 다른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또 세력의 움직임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시간 이상이 유지됐을 때 그때 진입하는 거를 어, 추천드려요. 그래서 6.4는 상승하는 중에 6.4가 있고 하락하는 중에 6.4가 있어요. 그래서 전 스코어가 6.4, 현재 스코어도 6.4라는 변동이 없을 때, 이 점수가 6.4라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6.4로 나타내시면 되는데 저희가 찾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이제 코인이 나오잖아요. 리트리에 들어가면. 그럼 여기 앞에 6.4, 여기 뒤에도 6.4, 점수는 0. 그래서 변동 점수가 0인 거를 찾으셔가지고 거기서 6.4가 뜬 거를 찾으시면 돼요. 거기다가 즐겨찾기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즐겨찾기 차트를 열어보시면 이런 차트 모양들이 나와요. 자, 그 차트 모양을 보시게 되면 시세는 이렇게 빨간 색깔로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예측하는 AI 봇이 여기 예측선이 여기까지 끌어올릴 거야 라고 예측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시세도 거기까지 비슷하게 가요. 갔다가 이 세력이 여기까지 빠져나갈 거야 라고 알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일자로 쭉 진행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고점이 왔다가 점점 하락하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반대로 시세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AI봇 예측선에서는 여기까지 여기가 지지야, 여기까지 내가 끌어내릴 거야 라고 알려줬죠. 그러면 비슷하게 시세가 여기까지 시간 속에서 내려와요. 그러다가 여기 6.4가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여기에 6.4가 3번 이상 여기까지 내가 끌어올릴 거야 라는 세력이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세력이 알려준 곳까지 점점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보인 분들은 이 상승 6.4 활용하시면 정말 큰 수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인 거 아까 파일코인이 6.4 시그널이었죠. 그래서 지금 진입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6.4 된 거 보시면 이렇게
코인들이 6.4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회 진행됐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코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코인을 적으세요. 그러면 이 코인이 11시에 11시 한 번, 10시 한 번, 이렇게 2번 연속으로 되어 있는지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3번 이상이 되면 진입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자, 상승 6.4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진입하세요. 그러면 80% 이상 정도 수익이 나고요. 하방 6.4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승한 코인 중에 10%에서 20% 상승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후에 하락을 해요. 그러면 6.4가 나오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20% 이상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코인은 하방으로 되는데 48시간 이후에 하락될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다가 S2가 뜨면 더 많이 하락할 거야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S2가 뜬지 확인을 하시고 진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선물 거래 기준으로 펀딩피가 있어요. 펀딩피가 0.05 이상 높은 거는 하방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가거든요. 올라갔다가 이 펀딩피가 없어지고 나고 S2가 뜨면 그때부터는 정말 하방한다. 그때 진입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인 분들은 상방 6.4로 공략하시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하방 6.4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대응 잘 하시는 분들만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6.4가 떠서 내가 진입을 했다. 그러면 하방 6.4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상방 6.4는 여기 위에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진입을 했다. 그럼 언제 팔아야 되냐? 여기 6.4에서 6.2로 바뀌었을 때 그때는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으로 보시고 여기 점수가 어중간할 때 자, 여기서 6.4가 뜨고 여기서 6.4, 6.3 이 점 한 개가 다 우리가 시간대니까 이 점이 이렇게 연속으로 해서 이제 세 번이 점이 찍혔어요. 6.4로요. 그러면 여기서 진입을 했다면 여기 세력이 빠져나간 요 일자 모양으로 해서 요만큼 수익이 났겠죠. 그럼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6.4가 계속 안 떴어. 이렇게 여기까지 6.4가 안 뜨다가 여기쯤에 6.4가 뜬 거예요. 여기서 6.4가 뜨고 여기까지 수익을 나기에는 수익률이 적죠. 그래서 이때는 바보 6.4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수익률이 얼마 되지 않고 여기서 또 개미털기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진입을 추천하지 않고요. 여기는 상방 6.4가 요렇게 여기까지 세력이 빠져나갈 거야. 여기까지 끌어올릴 거야 라고 했지만 시간 속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빠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6.4가 풀려버려요. 그러면 수익도 못 나고 오히려 나는 손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위험하니까 진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심해야 되고 6.4가 풀리면 그때 팔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팔아야 되셔야 되고 이제 펀딩비 알려드릴게요. 아까 하방 6.4 같은 경우에는 펀딩비가 있다라고 했죠. 펀딩비 같은 경우 0.05, 0.7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경우에는 그 하방 6.4는 숏이지만 마이너스 펀딩비가 높을 경우에는 숏으로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상승이 돼 버려요. 그래서 상승을 한 다음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숏으로 베팅을 하시면 청산당해요. 그래서 숏으로 베팅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요. 여기는 펀딩비는 마이너스 음수가 있고요. 플러스 양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하거든요. 이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시점에서 선물과 선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불하는 보증금 개념이에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이 펀딩비를 떼가요. 근데 펀딩비를 여기 있는 레버리지를 높게 하면 높게 할수록 펀딩비도 많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펀딩비는 마이너스 펀딩비는 롱 포지션에게 지급을 하고요. 플러스 펀딩비는 숏 포지션에게 지급을 해요. 그래야 플러스는 롱을 베팅한 사람들이 많고 숏 베팅한 사람들이 적겠죠. 근데 아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펀딩비를 숏 포지션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이 숏 포지션에
의 펀딩비를 주게 되겠죠. 여기는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은 제가 아까 롱으로 숏이 아니라 오히려 롱으로 간다고 했죠. 그러면 롱 포지션에게 이걸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펀딩비가 높은 경우에는 롱으로 베팅하고 이 펀딩비까지도 가져갈 수 있어서 조금 수익이 되겠죠. 그런데 펀딩비는 시간마다 바뀌어져요.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펀딩비가 변화가 되거든요. 그 변화되는 거를 잘 보셨다가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카운트다운 되는 시간이 코인들마다 약간씩 시간이 달라요. 예전에는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했는데 지금은 4시간 기준으로 조금 펀딩비 정산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산되기 시간이 카운트다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그냥 지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펀딩비도 떼고 수익도 많이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펀딩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입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메탈 코인이 마이너스 1.9라는 펀딩비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롱으로 지금 베팅을 한 거죠.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지나고 나서 자, 변화됐죠. 펀딩비가 변화됐죠.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마이너스가 높을수록 상승했지만 마이너스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누적된 데이터를 보고 그 전에 데이터를 보고 변화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숏수로 베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을 낸 건데 만약에 이 누적된 데이터가 없이 이 카운트다운도 얼마 안 남고 이 펀딩비가 높구나 해서 롱으로 베팅을 했다면 오히려 이건 마이너스가 됐겠죠. 그래서 펀딩비 사용하거나 하방 6.4 하시는 분들은 이 펀딩비의 데이터 점수도 조금 내가 가지고 있다가 진입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펀딩비가 높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대응이 어려우니까 아까 10% 이상인 거는 24시간 후에 하방으로 하시고 20% 이상 상승한 코인 같은 경우는 48시간이 지난 후에 하방이 뜨기 때문에 그때 조금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났을 때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캔들을 진입했을 때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본사 또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참여하시고요. 내일은 대전에서 세미나가 열려요. 그래서 대전에 혹시 지인분들 있으신 분들은 김은희 아요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또 강의를 해주시니까 많이들 초대하셔서 마케팅으로도 활용하시고 혹시 대전에 계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또 강의 들으면서 트레이딩으로 수익 내는 다양한 방법들 배워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저희 10,000달러 프로모션 하고 있잖아요.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일까지니까 이번 기회에 10,000달러로 프로모션 하셔서 모두들 조금 좋은 성과들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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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연아인님 오늘 녹화본 그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